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당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의원의 음성 녹취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에는 특히 이 수석이 최고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저녁 의원회관 사무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을 만났다고 한 날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이진복 수석한테 다음과 같은 지적을 당했다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서로 바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근에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은 문제는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던 시기였습니다. 가히 삼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진복 수석한테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이진복 수석이 공천과 연관지어 거듭 거론했다고 태 의원은 전했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태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태 의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한 MBC의 질문에 본인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진복 수석이 공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공천 관련 발언도 한일 관계 관련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탄압이라는 비판이 노동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연장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3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결했습니다. 집회는 강원 지역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소식에 비통하고 격앙된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건설노조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불법으로 회계장부 공개를 압박하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성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시작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거셌습니다. 물가 인상 속도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 수준을 12,000원까지 올려야 기본 생활이나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의 해결 첫걸음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려야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서울 고용노동청,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는 한국노총 노동자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주 69시간제 도입을 멈추라며 파견 노동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권의 의기를 노동조합을 시행장 삼아
돌파하고자 하는 정권의 탄압은 집요하고 더 강하게 시도될 것입니다. 오늘 노동절 집회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16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집회 뒤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안전펜스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남성들이 한 이주민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서 여성을 위협하고 그 남편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의 대처가 황당했는데요. 박종우 기자가 당시 상황을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한 마을의 골목길. 한 여성이 필사적으로 골목길 끝에서 뛰어오고 그 뒤를 남성이 뒤쫓습니다. 간발의 차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성은 집 앞 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여성은 편의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어떤 남자가 쫓아온다 울면서 딱 나갔더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합니다. 잠시 뒤 다른 남성까지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합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끌어내려고 하자 남편이 저항했고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기 엄마가 저희가 다문화인데 저도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도 중국 뭐 어쩌고 하면서 욕설을 계속하는 거예요. 문 열라고.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남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유리까지 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부부는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이 술에 취해 있던 남성들을 신분 확인이 됐다며 귀가 조치시킨 겁니다. 그때는 상황 자체가 빨리 체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둘 다 좀 격앙돼가지고. 그런데 부부의 우려대로 남성들은 8시간 뒤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밤사이 거처를 옮겨 추가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옷을 찾으러 다시 집으로 찾아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이 또다시 찾아온 후에야 피해 여성을 112 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후 불량 변호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제보들을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는 경찰 출석 직전에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고 통보를 해온 변호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나도 같은 변호사에게 당했다면서 10건에 달하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한 의뢰인이 사건을 맡긴 진모 변호사에게 경찰 출석 당일 곧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던 진 변호사는 출석 1시간을 앞두고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통보합니다. 어쩔 수 없이 2주 뒤 다시 경찰에 나가야 했는데 진 변호사는 45분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너무 안 받으시니까 당일날도 전화를 제가 한 6번, 7번 정도 했을 거예요. 오고 나서 그냥 앉아있고 핸드폰만 하고 계세요. 변호사가 경찰 출석 15분 전에 나 코로나에 걸려 못 간다고. MBC는 2주 전 진 변호사가 작년 12월 한 의뢰인에게 경찰 출석 15분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통보했는데 격리기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던 겁니다. 진 변호사에게 110만 원을 낸 또 다른 의뢰인. 검찰 처분이 끝나도록 변호사란이 빈칸입니다. 선임계를 안 낸 겁니다. 선임계는 아직 제출 안 하셨으니까 사건을 좀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제가 일 다 했는데요. 저는 의견서 제출했어요. 진 변호사는 이 통화 이후에야 이미 끝난 사건의 선임계와 의견서를 냈습니다. 입금하고 나서는 아무런 역할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55만 원, 77만 원, 110만 원 등 비교적 싼 수임료여서 사건을 맡겼지만 연락조차 어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불해 주는 것도 있고 저도 부당하다 생각하면 환불 못 해주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진 변호사는 각 사건들은 기억이 안 난다며 일단 만나자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찾아가 봤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빌려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 그 사람이 진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서울변에는 진정 여러 건을 접수하고 진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게차가 떨어뜨린 대형 화물에 부딪혀 초등학생이 숨진 데 이어서 오늘은 2.5톤짜리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길을 가던 7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모두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앞의 한 도로. 빨간색 화물차가 쏜살같이 내리막길을 내려와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순식간에 길 건너편 인도와 화단을 덮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유통업체 소속 2.5톤 트럭 한 대가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과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깨 소리가 크게 났어요. 조그만 차가 그 대형보도 그 밑에 있다가 뒷고문을 받쳤어요.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질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이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도 다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 많이 다니는 길이지만 다행히 학생들의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스쿨 좀 냅니다. 아파트에 전자기기를 설치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보면 되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죠. 경찰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